정복을 빕니다. 그리고 요거는 쾌도난마. 네. 네. 시작하는 거죠? 예, 설명하시죠. 예, 지금 뭐 얽힌 실타래처럼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멋지게 쾌도난마 쫙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뭐 가까운 생활 공약으로 무슨 뭐 이런 저 수시 입학 이런 것도 다 폐지하고요. 사형 집행해서 흉악범 없애고요. 중국의 미세먼지 환경 부담금 받아내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인재 후보님. 예. 네, 김진태 후보님. 보수가 지금 위기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위기죠. 네. 저는 항상 이 문제 두 가지 문제다. 리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당이 정체성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더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고요. 뭐 당이 뭐 제 멋대로인데 한 사람만 똑바로 된다고 꼭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당이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수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뭐 어디서 무슨 공격이 들어와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수가 있지. 이게 없으면 이쪽도 가서 또 그냥 또 저쪽에 오면 또 저쪽도 손을 잡아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당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그 탄핵이 국민 압도적 다수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 개인의 문제지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국민 압도적 다수로 탄핵된 게 아니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뭐 여론재판으로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압도적 다수라는 말에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탄핵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각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시각입니다. 우리 다 자유한국당의 시각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홍 후보님은 좀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박지원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지원하고 우리하고 정체성, 이념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그 옛날에 좌파가 그렇게 하던 것, 그죠? 서로 이념이 다른 이런 연대는 파괴력이 없죠. 또 그런 아무런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 홍 후보님이 옛날에 다 이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야당이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념이 다른 데서 이거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파괴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박지원하고 이게 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파괴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거연대에 의해서 우리가 재방송에 졌어요. 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는 그때 내가 비판을 했죠. 그래 비판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졌어요. 정치는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는 결과지. 과정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거 전부가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결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그때 까맣던 게 지금 하얘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아무리 급해도 바늘 구멍에 그 실을 꿰매. 왜 우리 홍 후보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경선 중인데 다른 당 후보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우리 당에서 뽑힌 분하고 연대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잘못하다가 후보도 못 내고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중에 각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천하 공당의 일을 자기 혼자에게 다 맡기라 이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한 사람 문재인 뭐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적폐는 그분 자체가 적폐입니다. 좌파, 이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좌경화에 만들어 놓은 그거 자체가 적폐인데 무슨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분은 또 그분의 문제고 우리 중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입니다. 전 이제 홍준표 후보님 자꾸 뭐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예, 예,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아니, 설명을 다 아니 알고요. 그거는 또 설명 다 한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아니, 국가입니까? 그래,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아 그럼 이따가 그럼 내 설명하세요. 이야기를 제가 좀 마저 좀 얘기 좀 국가는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국내 됐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근데 87년도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아니. 저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아니, 나오신 네, 분이. 그거는 내가 자, 답변을 그리고요. 할게. 저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네, 의의가 없다. 자, 지금 홍 후보님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때 전에 2007년인가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경선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자신 있죠. 문재인 도대체 뭐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겁니까? 뭘 믿고요? 뭐 전직 초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고 그 구시대 인물입니다. 구시대. 소위 좌파 패권주의. 노무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낯을 들고 그때 뭐 비서실장 했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개탄스럽고요. 저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아무데도 빚진 데 없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특정 계파 뭐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저보고 친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정말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로지 빚진 곳은 뭐 국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고 국민만 바라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후보님. 사실 질문인 것 같지만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 때문만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물론 그분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있지만 그분 때문만에 대통령 나온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대선에 나왔다는 친구가 뭐 그렇게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제 헌재 판결 또 얘기하고 그런데 또 뭐 입장을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거를 뭐 그냥 가슴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안 보이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하면서 나는 미래로만 간다. 이게 이렇게 공허하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는 또 하는데 헌법 그거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미 다 인정해서 다 사조로 들어가셨으니까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다 문제없이 싹 다 봉합됐느냐? 그거는 아니죠.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뭐 자유로운 비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또 이제 검찰 수사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또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헌법 질서를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파면까지 됐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슨 뭐 특정 방송사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바꿔야 된다 그러고 그 자체로 헌법 질서 위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도 바로 파면 사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균형을 가지고 이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제가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나왔냐? 제가 바로 적폐청산하러 나온 거예요. 우파고 좌파고 이런 게 너무 쌓여가지고 좀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사람,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사람, 젊은 사람,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제대로 한번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네 분 후보. 네. 이게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사진인데요. 우리 이제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은 뭐 사진 하나 골라오라 그랬더니 또 무조건 태극기 집회. 예, 좋지만 다른 후보님들처럼 훈훈하게 저도 좀 지난 옛날 이야기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데요.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서우셨고 옛날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을 2개나 받고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이렇게 계십니다. 혼 엄청 많이 났습니다. 공부도 조금 했는데도 맨날 혼나고 무서우셨고 어머니가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차례로 그렇게 다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이 막내 아들 이렇게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그 아버지께 제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해주신 말씀이 밥 잘 먹고 다녀라. 그 말도 지금까지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밥 열심히 먹고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인재 후보. 배심 있고 스트롱이라고는 하시는데 항상 양쪽을 다 잡고서 취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보이기는 좀 부드럽게 보여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스트롱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적으로 931번을 침략을 했다 그럽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 가지고 이 정말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약해졌다가는 그냥 완전히 앞으로는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건 뭐 독립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홍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연간 170조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중간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중국 경제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할 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한 게 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도 중국 황사가 다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싹 입 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환경 부담금 내라. 요구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예. 중국 제가 아까 다 좋은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4명이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좌파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또 도와줄 겁니다. 북한 정권을.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모부를 총살하고 그래 이복형을 독살하는 그런 철부지 망나니 독자자를 또 연명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20배로 만들고 뭐를 재개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북한 정권을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모든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그런 사태가 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인데 거기 들어가면 침략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도와주지는 말아야 돼요. 저 정권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통일,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냐. 다만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어떻게든 그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더 말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인재 후보님 짧게 듣고 경제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같은 거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나마 있는 삼성전자를 구속하려고만 하지 말고 10개 정도를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올라가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걸 만드느냐?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풀어주기만. 지금 완전 블루오션이 막 널려 있어요. 뭐 우버 택시, 핀테크, 뭐 무슨 페이스북 이런 게 다 어느 나라에서 나옵니까?
미국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자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전 세계 천재들이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조그마한 요런 회사 하나가 뭐 엄청난 대기업이 금방금방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 수 없는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여기서 잘 중소기업에서 보호받다가 대기업만 되면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온갖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만 풀면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노조 때문에 기업을 하기가 힘들고 세금이 너무 많아요. 강성노조 어떻게든지 이걸 좀 없애고 세금, 뭐 법인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야당만 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대기업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대기업에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우리 국민은 10%입니다. 대기업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50%가 대기업에 다닙니다. 예, 우리도 대기업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이 거기 가서 다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모든 소득 격차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예, 이인재 후보님.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기성정치 좀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좀 신물이 납니다. 보수 이렇게 망가졌고 지금도 원칙 없이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야합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이 너무 왔다 갔다 입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항상 일관됐다. 그 자리에서 싸워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엔진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뤘습니다. 이제 선진국 4만 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용기